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전라북도 전북연구원에서 기획한 전북학 강연 중 전라북도 습지 자원업 보존과 이용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할 전북대학교 생태조경디자인학과 교수 김청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전라북도 습지 자원의 보존과 이용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되겠는데요. 전체적인 이 강의는 제1강, 제2강, 제3강 세 개의 이 주제를 구분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1강은 전라북도 습지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전라북도에 있는 4개의 국가습지 보호지역과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러한 우수한 전라북도의 습지 자원을 어떻게 우리 고장에서 잘 활용하고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첫 번째 전라북도 습지 자원의 현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이제 주제의 내용은 전라북도에 있는 그 하천 습지뿐만 아니라 산지 습지, 연안 습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요.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다양한 동식물들의 특징이 뭔가, 그리고 어떤 그 습지 내에 있는 그 여러 가지 경관자원이 무엇이 있는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습지 하면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요. 그렇지 않으면 습지에 대해서 비교적 넉넉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우리가 습지라고 하면 많은 분들은 습지는 뭐 문자 그대로 물기가 있는 축축한 땅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 맞습니다. 습지는 물기가 축축한 땅을 지칭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그 사전적 의미로는 물기가 축축한 땅,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물의 깊이, 그 다음에 그 위치, 그 다음에 거기에 살고 있는 동식물들의 이 현황에 따라서 습지의 이름이 달라지게 되고, 또 습지를 구분하는 기준에 따라서도 습지의 이름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보통은 우리가 이제 그 영어로는 이제 습지 그러면 웬랜드라고 해서 WET 그러면 이제 축축한, LAND 그러면 이제 땅, 그래서 축축한 땅,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축축한 땅이라고 하는 습지에 풀만 산다, 그랬을 때를 우리는 영어로 마쉬,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들. 그리고 풀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무도 적절하게 살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스왑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굳이 마쉬 스왑프를 언급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말로 아직 적절한 용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저같이 이제 전문적으로 습지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이나 학자들은 습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구분하고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일반인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러한 구분이 쉽지는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오늘 저하고 습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드릴 텐데요. 그냥 여러분들께서는 습지 그러면 물기가 있는 축축한 땅,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시고 강의를 들으시면 이해하시는데 큰 불편함은 없으실 걸로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남사르 협약 들어보셨죠? 그래서 남사 하면은 어디가 떠오르십니까? 네, 맞습니다. 남사르 하면은 경상남도 창녕에 있는 우포습지, 남사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우포습지를 떠올리실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고 계시는 습지 중에 하나가
전라남도 순천시의 순천만 남사 습지 지역을 떠오르시게 될 겁니다. 예, 유명하죠. 두 군데는 남사 습지 보호 지역으로, 또 우리나라의 생태 관광지로도 또 많은 사람들이 탐방을 한 그런 대표적인 습지가 되겠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전라북도에 그와 유사하거나 아니면 그보다 월등히 나은 습지가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남사 습지로서의 전라북도에 있는 운곡 습지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각광을 받고 가장 널리 알려진 습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창 운곡 남사 습지, 또 다른 말로 국가습지 보호지역 주변에는 세계 유산인 고인돌이 있기 때문에 더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습지에 대한 이야기를 짧지만 길게 여러분들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습지 하면은 오늘 이 강연의 이 주제 내용이 딱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하나는 왜 우리가 습지를 공부를 해야 되고 습지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 과제로 놓고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와, 그래서 그 중심 과제를 놓고 생각을 해야 될 습지가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보통은 습지 그러면 뭐 인문학적 또는 예술적 가치를 이야기하면서 A라는 습지가 있는데 그 습지가 갖고 있는 스토리텔링이 뭐냐,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습지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가장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은 너무 많이 들어서 익숙해진 생물 다양성의 보호다, 생물 다양성이 높다, 뭐 이런 이야기를 떠오르죠. 맞습니다. 습지는 그 어느 생태계 또 그 어느 생물 서식 공간보다도 생물 다양성이 매우 우수한 그러한 생태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습지 하면 바로 생물 다양성 가치가 높다, 그래서 우리는 습지를 보호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다행스럽게도 전라북도는 이런 생물 다양성 가치가 높은 습지가 너무너무 우리 주변에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한 번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안 해보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가치평가를 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굳이 이제 생물 다양성 생태적 차원에서 습지를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다음 습지가 갖고 있는 가치가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면 이제 정부 기관에서는 경제적 가치가 높다, 갯벌의 습지의 경제적 가치는 매우 높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경제적 가치가 높다, 그래서 습지를 이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많은 습지에 대한 인식이 국가 수준이나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향상됐기 때문에 습지를 경제적 가치로 활용하기 위해서 보존을 먼저 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큰 다행이고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결국은 그러한 우리 주변에 있는 자연 자원의 가치로서 습지가 있다고 한다면, 또는 전라북도 주변에 산재에 있는 습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 습지를 도민이나 아니면 국민들을 위해서 활용하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한 가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관광 문화적 가치가 습지에는 매우 많고 또 높다. 그 중에서도 이제 문화 심리적 특이성이랄지 관광, 생태 관광의 특이성, 또 연구 교육의 그런 관점에서 또 자연의 유산으로서 중요하다는 거죠. 굳이 마지막으로 꼭 습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기후변화죠. 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 또 우리나라 국민들도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이것은 지구 환경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출하도록 도와준 결과가 일부분 있다고 본다면 이러한 지구 생태계적 차원에서 습지의 가치가 한층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리 좋은 그 습지가 있고 아무리 좋은 자원이 있다 하더라도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관련 법제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습지 관련 법제도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환경정책기본법이라고 하는 걸로 가지고 환경오염과 훼손, 환경을 적절히 관리하고 지속 가능하게 하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습지이기 때문에 습지보전법 중요하죠. 습지보전법이 있고요. 거기에 살고 있는 야생 동식물들에 대한 보호법, 그리고 우리가 이용을 하게 된다고 본다면 자연공원법이 또 거기에 적용이 될 수 있고요. 최종적으로는 연안 같은 경우는 연안관리법이, 하천 같은 경우는 하천관리법이, 산지습지에 있는 것은 산지관리법이, 이런 식으로 법적 제도가 있어서 습지를 우리 주변에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도록 보호관리하고 있다. 이런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국내 대표적인 이제 습지 보전 계획 수립 사례가 있는데요. 저는 뭐 꼭 국내의 대표적인 습지 보전 그 계획 수립 사례를 이야기하기 전에 전라북도의 그 4개 이 국가습지 보호지역에 대한 보전 계획 수립이 매우 우수하게 지금 수립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굳이 국내로 따진다고 본다면 여러분들 귀에 눈에 익숙한 그러한 습지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습지와 대등소이하다, 아니면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습지가 더 우수하다, 이것을 제가 비교해서 말씀드리려고 국내 습지 보전 계획 수립 사례와 대표적인 습지를 한 10조 언급을 하려고 하는 거죠. 대암산 용릉 다 알죠. 우리나라에 이탄 습지가 있는 강원도에 있는 대암산 용릉 유명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상남도 창녕의 우포늪, 그리고 제주도의 물량아리 오름, 그 다음에 전남 순천에 있는 순천만 등등등등 굉장히 많이 있지만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아주 훌륭한 습지 자원에 비하면 제 생각이지만 조금 초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습지들도 훌륭하지만 전라북도의 산지에 있는 우리 고장어 습지도 훌륭하다. 이걸 여러분들한테 우회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라북도의 이제 대표적인 습지는 국가습지보호지역 4개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습지가 있습니다. 전주시만 해도 여러분들이 산책 코스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오송제 알죠? 오송제 그 전주 3호사단, 35사단 가는 길인가요? 지금은 이제 임실로 35사단이 옮겼기 때문에 이제 옛 추억이 됐네요. 그 오송제가 있고요. 오송제가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뒤편에 있습니다. 거기에 가시면 그 전주 물고리불, 전주자가 붙어 있으니까 꼭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익산에는 이제 익산 그 왕릉이 있는, 예전에 왕릉이 있었죠. 익산 미륵사지가 있는 금마저수지 일대 왕궁저수지, 그 굉장히 유명한 습지 자원이 있고 주변에 습지 경관 생태학적으로 가치가 높은 그러한 자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 한번 둘러보시고요. 군산은 이제 군산저수지가 유명하고 특히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멸종위종 2급 동미나리의 최대 서식지라고 불리우는 백석제가 있습니다. 거기도 왕버들, 그 다음에 동미나리, 갈대 이 등등 굉장히 많은 습지 자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제 같은 경우도 김제에 있는 금평저수지랄지, 제가 이제 김제에 살고 있는데요. 우리 집에 들어가다 보면 서남저수지도 있고 당월저수지도 있는데 겨울철 되면 수많은 수류성 오리류들이 아마 우리나라 하천 중에서 하천 경관생태학적 가치가 가장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신천 습지 내에 있는 습지 군락만 해도 한 30여 개 식물 군락이 있을 정도로 자원은 보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운장산 지류에 있는 왕사봉 습지, 진안의 용담호 습지, 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그런 훌륭한 습지고요. 그리고
장수하면은 섬진강의 발원지이기도 하고 또 금강의 발원지이기도 하죠. 특히 금강 발원지인 뜸봉샘 일대의 습지는 굉장히 그 생태적 가치가 있고 역사 문화적 가치도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이제 임실에 가면 이제 옥정호에 가면 이제 붕어섬을 중심으로 하는 경관생태적 가치가 높은 그런 습지 등등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언급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러한 수많은 습지 속에 살고 있는 수많은 생태 자원이 결국은 생태 자본으로서의 가치를 가져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제 제3강 때는 그러한 생태 자원이 어떻게 생태 자본으로 바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전라북도에 있는 습지가 여러분들이 지금 언뜻 생각하실 때 아니 교수님 뭐 지금 습지가 아니라 전부 저수지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죠. 네, 맞습니다. 전라북도는 농도기 때문에 만경평야와 호남평야를 끼고 있기 때문에 예전부터 많은 이 저수지가 축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전부터라는 말이 중요한데요. 100년, 200년을 넘어서 1000년 정도 단위까지 올라간다고 보면 저수지가 담고 있는 인공적 요소는 사라져 버렸고 자연적 요소가 저수지에 들어와서 수없이 많은 주변의 습지 생물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 물 불러 모은 것이 오늘날 전라북도가 갖고 있는 최고의 습지 자원으로서 탈바꿈했고 결국은 그러한 습지 자원이 여러분들한테 곧 가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연안습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무슨 뭐 전라북도에 연안습지가 있냐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왜냐하면 새만금의 그 간척 때문에 동진강, 만경강, 하류 지역이 이제 매립이 됐죠. 그래서 이제 갯벌 습지가 없어졌기 때문에 전라북도는 연안 습지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연안이라는 그 자체는 바닷물이 땅에 닿는 지역을 연안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랬을 때 만약에 저보고 물어본다고 한다면 전라북도의 최고의 연안 습지는 어디냐? 그러면 단 한마디로 고창에 있는 명사심리 연안 습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약 9km 정도 되는 직선형의 이 모래 습지인데요. 모래도 습지입니다. 바닷가에 있는 암석도 습지로 분류를 하거든요. 그 연안 습지 내에는 수없이 많은 사구 생물들이 살고 있고요. 수없이 많은 경관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경관 자원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창서부터 군산으로 쭉 올라오시다 보면 부안에 있는 변산반도 일대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언급을 조금 이제 덜 했는데요. 그 부안에 있는 변산반도 일대의 수없이 많은 경관자원과 생태자원 그리고 새만금으로 인해서 매립이 됐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최대의 갯벌 지역인 고창, 부안, 람사 갯벌 습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강의를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강의가 끝나고 나면 가벼운 옷차림으로 줄포나 곰소만에 가셔서 뭐 새우젓도 좀 사시고 또 거기에 있는 줄포에 있는 다양한 문화도 좀 이렇게 체험도 하시고 그리고 꼭 들려셔야 될 것이 고창, 부안, 남사르 갯벌 습지는 꼭 가보셔야 됩니다. 웅장하고 광대하고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수없이 많은 전라북도 우수습지를 설명을 해드렸어요. 거기에는 멸종위기 정도 많이 있고요. 대표적으로 가시연꽃, 동미나리 등등등등 굉장히 많고 담비, 삭, 그 수달 등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한 좋은 자연 자원과 함께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시기 위해서 코로나를 훌훌 떨쳐버리고 바깥으로 한번 가보셔서 습지 자원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